지금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의 권력 남용과 범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가 조작, 국정농단, 뇌물, 횡령, 그리고 내란숙의 혐의까지 일부 국민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먹기 힘든 서민들은 나라 돈이 이렇게 쉽게 날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대법관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 법감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사건부터 살펴봅시다. 김건희 씨는 남편인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밝혀진 범죄만 해도 수백억, 숨겨진 범죄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공천 개입, 국정농단, 통일교 총재와 기업 회장에게 특혜 제공, 뇌물수수까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김건희 일가의 토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 세운 자본 잠식 상태의 자동차 대여회사에 180억 원 대출을 강요해 횡령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며 분노와 박탈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이런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라 연쇄적,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과 국민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과 돈의 결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치 권력, 종교계까지 엮인 커넥션 속에서 부당 이익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그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서민들이 힘겹게 모은 세금이 이런 범죄에 쓰이는 현실, 그 참담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숙의 혐의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88조에 따르면 내란숙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즉, 법적으로 사형 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현재로서는 실질적 유예 상태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처럼 국가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범죄라면 사형 선고 가능성은 법리상 열려 있고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현재 행정부와 사회적 상황, 국제적 여론, 국민 법감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관은 법리와 증거를 기준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사회적 행정적 현실 때문에 사형 집행은 매우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들이 제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매우 엄중합니다. 서민들은 하루 벌어먹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나라 돈과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착취한 나라 돈과 뇌물은 밝혀진 것만 100억대, 숨겨진 범죄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입니다. 주가 조작, 국정농단, 뇌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횡령 이 모든 사건이 겹치면서 국민들은 나라가 완전히 말아먹혔다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물가는 오르고 시장 보기 두려운 서민들에게 고위층이 누리는 특권과 부당 이익을 보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느낌을 받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결합한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는 주가 조작, 횡령, 뇌물, 국정농단까지 다양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횡령 사기는 10년 이상 장기징역과 재산 전액 추징, 뇌물수수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법관 입장에서 이번 사건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숙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어 군사법정에서 내란숙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내란 혐의를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해야 하는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사형 집행까지 당한 최고 지도자로는 영국 찰스 1세 공개 참수, 프랑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단두대 참수, 러시아 니콜라이 2세와 가족 총살,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대통령과 부인 총살,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교수형,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 총살 등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인 주가 조작 횡령 뇌물수수 공천 개입과 매감 매직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한 징역 1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불법하게 거둬들인 나랏돈과 뇌물 금액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몰수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은 증거와 법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과 박탈감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권력 남용과 범죄가 사회에 끼친 피해, 서민들이 느낀 박탈감, 국민 법감정과 법적 현실 간 간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김건희는 징역 12년 이상과 불법 취득한 전 재산 몰수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